우리가 흔히 명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버버리, 여기에 롤렉스, 디올, 생로랑, 까르띠에. 이 브랜드들은 시장조사기관 칸타가 발표한 2021년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 가치 순위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10개의 브랜드 중 프랑스가 6개, 이탈리아가 2개, 스위스와 영국이 각각 1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명품 산업을 지배하는 국가는 여전히 서유럽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세계 명품 소비 1위 국가인 미국이 세계 10대 명품의 브랜드를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글로벌 최고 브랜드들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마저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지,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대표적인 명품의 나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성입니다. 먼저 어떠한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토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중 명품 산업의 토대는 바로 프랑스의 태영왕이라 불리던 루이 14세가 시작인데요. 예술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불리던 루이 14세는 당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이미지는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수십 캐럿이 박힌 다이아몬드 왕관을 썼고, 아들 부르고뉴 공작 결혼식 때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을 4,000개의 촛불로 밝히는 등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국왕이 앞장서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자 그를 따라하는 귀족들이 늘어났고, 파리는 오래지 않아 유럽 명품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권과 통치 구조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화려함을 추구하는 전통만은 꾸준히 이어져 수많은 일화를 남겼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의상비가 국고의 예산을 마르게 했다는 이야기와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의 옷값이 프랑스가 미국의 루이지애나 땅을 팔고 받은 대금 절반을 썼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프랑스의 사치에 대한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프랑스와 달리 이탈리아는 수백 년 동안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황금기를 누리면서 명품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것이 모여 혁신을 이룬다는 의미의 메디치 효과가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문화 융성을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에서 유래됐을 정도로 이탈리아는 상공업과 금융업이 함께 발달했고 예술을 향유할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탈리아 명품 산업을 상징하는 예술성과 장인정신의 기초가 이 시대에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인정신. 프랑스의 왕족과 귀족들은 남보다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공예장인들을 끊임없이 독촉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앞서 언급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흔히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이란 말로 표현되는 피렌체 장인 문화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지안프랑코 롯티의 창업자 지안프랑코 롯티는 이와 관련해 명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희소성이 중요하지만 억지로 조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희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렌체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장인정신 그 바탕이다 라고 말하며 이탈리아 명품 산업의 기반이 장인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창성. 명품업계라고 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편리하고 실용적인 기능과 빼어난 디자인, 그리고 타 브랜드와 구분되는 독창성을 품은 제품을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한 브랜드는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가 여행을 다닐 때 의복과 식기 등을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알고 곰팡이가 피지 않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트렁크를 만들어 왕실의 총애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루이비통의 창업자 루이비통입니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은 여성들이 입는 코르셋과 패티코트 등 답답한 속옷과 비실용적인 여성복의 회의를 느껴 샤넬 수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남성용 정장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저지 소재로 만든 이 샤넬 수트는 전형적인 여성미를 해방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현대 여성복의 시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찌가 그렇습니다. 구찌의 상징 뱀부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인 이탈리아의 부족한 물자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극심한 자원 부족으로 일본에서 유일하게 대나무만이 수입 가능하던 시기였는데요. 인조공산품과 자연 소재를 활용해 가방 손잡이를 대나무로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가방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물론 명품 소비 증가율 1위로 급부상 중인 중국과 자본주의 최상위에 있는 미국조차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랜드가 가진 역사성, 상품 본연에 뛰어난 가치성, 그리고 브랜드의 특색에서 나오는 독창적 요소가 어우러진 제품을 아직 탄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개성으로 무장한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들이 독립 브랜드를 생성하고 스토리를 담은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위에서 열거한 명품의 조건을 가진 한국산 명품 패션 브랜드가 하루빨리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